앞 시간에는 병인일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들여다봤고요. 오늘은 병인일주의 실증적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볼까 합니다. 정묘년의 계축월에 병인일주네요. 여명이고요.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정관과 상관이 마주보고 있죠. 또 충울하죠. 정계충울요. 배필덕이 있어요, 없어요? 보는 순간에 배필덕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축토 안에 하늘의 기운이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개, 신기가 있죠. 임목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 병, 갑이 있네요. 여기에서도 이 분이 지금 계수를 남편으로 쓰고 있죠. 이 글자를. 그런데 무계합으로 지장간 안에서도 합으로 묶여버렸네요. 여기에 더해서 병신합으로 정제를 묶여놨습니다. 병신 합수로 고정수입을 창출하려고 하죠. 뭐를 통해서 하겠어요? 편인과 상관을 가지고 뭔가를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중기에서 병신합으로 비견이 분탈을 일으키고 있죠. 묶여버리죠. 또 편인과 상관이 여기서도 또 합을 하네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어요? 재주는 뛰어나나 편인의 기술성, 상관의 손재주, 창의력 뛰어나나 노력한 만큼 돈이 안 되고 거기에 더해서 남편 떡이 부실하고 또 갈등도 많이 느끼겠죠. 충도하고요. 어려움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올해 이 사람이 경자년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하늘에서는 편재죠. 지지에서는 정관이죠. 안에 임이 들어있죠. 지장간에. 그러니까는 정관과 편관이 같이 동시에 들어오네요. 그러면서 자축합을 하죠. 정관과 상관이 합을 하죠. 이성적 만남이죠. 결혼운도 되겠죠. 자식과 남자죠. 그러나 이 관계가 오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오래 갈 수 없겠죠. 정관이 상관한테 묶여서 자기의 고유한 성기를 잃어버렸잖아요. 훼손시켜버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그 밑에서 뭐가 있죠? 임수와 병화가 충울하네요. 내부적으로 갈등도 요인도 되죠. 여기에서 자와 묘와 또 형도하네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묘가 자수를 보면 도화의 성질이죠. 강하게 끌어다기 때문에 생물학 욕구도 강하죠. 이 남자를 사랑하나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도 온다. 이 남자도 끌고 오죠. 갈등도 같이 온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취약하겠어요? 돈도 취약하고 남편 덕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뭐를 하고 있어요? 편인과 정관이 관인상생을 하고 있죠. 밑에서
뭐가 방해를 해요? 상관이 직장에 들어간 거를 자꾸 방해를 하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돈복도 약해서 직장 생활을 해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경자년이 와서 만에 하나 편제가 건들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대를 해야 되겠죠. 하면 안 되겠죠. 직장 생활로 저축하면서 알뜰살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정인이죠. 편인. 이게 사주 원국에 정인과 편인이 공존했을 때는 실질적인 투잡을 하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을 두 개를 가진 게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릇 자체도 작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작기 때문에 투잡을 하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름길이 되겠죠. 지혜롭고요. 또 이분이 결혼할 남자를 만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난 게 좋겠어요? 1번 재물복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좋겠죠. 그런데 선천적으로 이 사람이 상관의 방해로 정관이 훼손되고 있죠. 이거는 식상의 방해고요. 좋은 남자를 만나기는 어렵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축월에 태어났죠. 수기운이 왕성하죠. 그러면 어떤 욕구가 강하겠어요? 생물학적인 욕구죠. 성적인 욕구도 강해야 되겠죠. 상관의 영향으로 잔소리도 많이 하겠죠. 꾸미기도 좋아하고요. 멋도 부리고 남몰래 부리겠죠. 겨울의 기운이기 때문에 인목의 편인성으로 역마의 성길로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해서 부부간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됐어요? 병화는 위로 승천하는 기운이죠. 태양인데. 그런데 땅바닥이 인목의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러나 월지가 물기운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기복이 심해요, 안 심해요?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격도 좀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또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병진 계사 병인 여자네요. 여명이네요.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 임목을 깔고 앉아있죠. 강해요, 안 강해요? 대단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격도 불같죠. 한성질 하겠죠. 통제가 잘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욱하면 통제가 잘 안 잡히겠죠. 그런데 계수가 어떻게 있어요? 사화 위에 있죠. 불 위에 물이 떠 있죠. 그것도 계수니까 작은 물이죠. 조직사회에 관인상생으로 돼 있으나 어떤 구조예요? 메인 부서예요? 한직이에요? 한직이겠죠. 좋은 직장에 가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설령 좋은 직장에 가더라도 선호도가 떨어진 직장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남자는 뭐예요? 불구덩이 안에 고립됐어요. 배필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기운에 증발돼 버리잖아요, 이 물이. 남편 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재성도 지금은 안 보이죠. 무경병이죠. 편제가 정화가 경금을 보면 편제죠. 편제가 안에 들어있는데 어떤 형태예요? 경금이 살을 보면 12운수로 장생지나 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쇠가 있죠. 녹아내리겠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남한테 지기 싫어서 부지런히 일을 해도 나에 대한
몫은 돈은 약하다. 부모 형제 덕도 약하죠. 또 배우자 궁에 누가 앉아있어요? 편인이 앉아있죠. 눈치 빠른 계모 같은 엄마가 앉아있어서 누구를 살펴야 돼요? 엄마를 보살펴 드려야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또 뭐가 있어요? 안에 병화가 있죠. 지장간에 비견이 들어와 있어서 남몰래 이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앞시간에 얘기했듯이 비견이 겁재가 지장간에 들어있으면 운이 좋을 때는 정말로 좋은 사이인데 운이 나쁠 때는 나를 힘들게 한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그릇도 작은데 나의 강력한 경쟁자, 그죠? 이 사람도 경쟁자죠? 이 사람도 기고요. 이 재물을 놓고 하나의 재물을 작은 재물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나를 포함한 4명이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몫이 현저히 줄어들고요. 나한테 안 올 수도 있겠죠. 또 도둑놈이 지장간에 암장돼서 이 돈을 노리고 있으니까 수시로 빼앗아 가려고 하겠죠.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 이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경자년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자가 되죠. 자수의 힘이 강해지죠. 정관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계수도 살아나죠. 돈을 벌기에 조직사회에서 승진에 대한 욕구도 일어나겠죠. 또 더위 열기를 식혀주기 때문에 승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아쉽게도 여기에서 보면 임계가 있죠. 월지에 있는 무토가 계수를 합을 해서 묶여버리죠. 무기합화를 해버리죠. 가상의 화. 이거는 뭐예요? 비견이니까 나의 경쟁자. 그죠? 병과 임은 또 충울하죠. 자기 뜻대로 승진이 되기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잠재적 경쟁자, 방해 요인이 많죠. 돈 욕심은 내나, 그러죠? 그런데 경금이 어디를 때립니까? 목이라는 글자를 극을 하죠. 목은 뭐예요? 오장육부적으로 신경계통이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소화기 장도 약하죠. 안 좋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비우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성격도 고쳐야 되고요. 욱하죠. 남편 참 힘들게 하겠죠. 신랑을. 조직사회에서도 답답하겠죠. 묶여있는 거 싫어하니까 열기도 많고요. 또 편인의 영향으로 실증도 빨리 내고요. 자유로운 영혼의 기질을 가지고 있겠죠. 또 역마의 성질이네요. 사나 인이나 여행 가기도 좋아하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미, 경자, 병인, 여명이에요.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죠. 인목을 안고 있어도 약하죠. 신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강한 것은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병신합이죠. 어릴 때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하겠죠. 욕심도 많고요. 벌고도 싶고. 그런데 정제와 편제가 혼잡되어 있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상관이 미토가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돈을 벌고 싶고, 또 놀기도 좋아하고요. 끼도 있고요. 머리 회전도 빠르죠. 눈치도 있고요. 또 정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기 통제도 잘 되죠. 나름. 전공을 뭐를 하겠어요? 가을과 겨울의 기운. 그죠? 내가 약해서 이 돈이 내게 안 되죠.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경영이나 경제 쪽을 전공하려고 하겠죠. 내가 강하다면 이 돈을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남의 돈을 관리하는 집단이죠. 회계 쪽이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회계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 뜻대로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내년 다음에 뭐지? 2022년에 이민년, 그죠? 계면년이죠. 이리 오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인이 원한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면년도 좋죠. 이민년도 좋고요. 또 만약에 이 사람이 경자년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정관을 끌어당기죠. 이 글자가 활발히 움직이죠. 결혼운이죠. 또 가을과 겨울이니까 이 사람과 결실을 맺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나옵니까? 자와 미는 원진에 해당하네요. 뭔가 내부적으로 흐트러뜨려 놓죠. 1%가 부족하니 방해 요인이 되겠죠. 1%로. 잘못하면 마음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올해 이 사람은 결혼도 하고 내년에 신축년이에요. 그죠? 자녀 출산운도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와 축이 합으로 묶여버리죠. 여차하면 자식도 놀 뿐더러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죠. 이렇게 와버리죠. 자가 축으로 와버리니까. 상관과 묶이니까. 방해 요인이죠. 많이 싸우겠죠. 산다 안 산다. 어려움이 온다.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또 뭐가 됩니까? 신축년에는 충하고 미하고 충동하네요. 자식 걱정운이죠. 임신이 됐다면 출산도 중요하지만 유산도 할 수 있다. 조심 좀 해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유, 병인, 이 사람은 남명이네요. 강하죠. 편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네요. 한성질 하겠죠. 편인의 특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있죠. 편인으로 인해서 문제도 오겠죠. 그런데 재성이 어디 있어요? 남자인데 멀리 떨어져 있죠. 연지예요. 그죠? 그런데 궤도가 다르죠. 이놈은 인호술 궤도, 이거는 사유축 궤도죠. 부딪히죠. 재물복이 있어요, 없어요?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경자년을 만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어요? 편재죠. 정관이죠. 편관도 들어오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병화가 있죠. 병임 충을 하네요. 그죠? 또 임계가 있죠. 이 안에 무토 있죠. 무기 합으로 끌어당기죠. 여기도 무토 있죠. 끌어오네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경신이 있죠.
이 중기에 있는 병화가, 임목 안에 병화가 신금, 정제를 묶여버리죠. 훼손시켜버리죠. 나의 마누라를 나하고 경쟁자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양새죠. 여기에 더해서 작은 재물을 놓고 경쟁자가 다투고 있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경자년을 만나면 편재와 관성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에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게 뭐죠? 대표적인 게 반을 끼고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나 인허가나 납품이나 용역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이 천만다행인 거는 이분이 대운이 신유 경신으로 가거든요. 기미 이래 가면 이 구간에서 이 사람이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어야 되겠죠. 이 운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게 이 글자, 쉽게 얘기하면 요 글자들이 활발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담을 그릇이 너무 작죠. 돈그릇이. 어떤 형태에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습니까? 기토가 뭐죠? 상관이죠. 이게 땅이죠. 그런데 임목 편인성이 강하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돈을 벌면 부동산 쪽으로 재산을 증식시켜라. 이 사람이 또 편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눈치도 빠르죠. 역마의 성길로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죠. 그 대신에 기미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덥죠. 미토는 한여름터죠. 사오미 내리막길이죠. 여기 구간에서는 상승 구간이고요. 신유경신에서는 기미부터 인생의 변곡점으로 추락이다. 그러면 여기 경신의 끄트머리에서 자산 관리를 부동산으로 묶여놔서 임대 수입이나 이런 쪽으로 틀어줘야 되겠죠. 방향을. 또한 이 분의 부인이 나하고 인연이 약하죠. 경쟁자들이 서로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혼도 하게 됩니다. 부인이 다른 사람이 낚아채가 버려요. 근데 이 성격에, 이 강한 성격에, 불같은 성격에 부인을 이혼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목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신경도 예민하죠. 여기다 원진까지 묵어있죠. 이렇게. 나쁜 생각도 많이 하겠죠. 힘들다고. 그러나 이 사람이 운명인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한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신, 경신, 병인. 앞 사례는 일가는 강하나 재성이 약한 사례고요. 이분은 병인 일주가 신월이죠. 이 재성을 편재, 식신, 내 돈이 안 되죠. 장악 능력이 떨어져서요. 언뜻 보면 돈 많이 벌 것 같이 보이잖아요. 돈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약해서 이 돈을 대거로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한 금기운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도와주죠. 이 금기운이 임목을 그대로 때려버리죠. 충으로. 이거는 뭐예요? 신경이죠. 문서고요. 또 배우자궁을 그대로 때리죠. 안방을. 부부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남편이 뭐예요? 무임수죠. 신금에 들어있는 임수. 여기도 뭐가 있어요? 무병갑이 있죠. 병임충을 하죠.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주를 잘 보려면 지장간의 움직임을 자꾸 보라겠죠. 그래야 세세한 부분까지 추론도 가능하고요. 분석 능력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이 많은 재물을 내 거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됩니까? 동업 형태로 해야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이 학문의 기초 체력도 약하죠. 어릴 때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죠. 공부는 멀고요. 그런데 자표에 의해서 늦게 편인성, 학문성이 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대운이 을묘, 갑인 운이 오거든요. 대운에. 여기 구간에서 이거를 쓰려고 하겠죠. 인목을. 실질적으로 늦게 공부를 합니다. 만학도. 이 구간에서는 좀 살아나겠죠.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면 뭘로 돈을 벌라겠어요? 인수죠. 부동산이죠. 교육도 되지만 가방끈이 짧아서 안 되고요. 아니면 뭐예요? 복지죠.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쪽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겠죠. 그런데 제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큰 돈을 벌 것처럼 얘기를 하겠죠. 또 늦게 공부를 해서 경제학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죠. 그러나 내 돈이 되는 데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잖아요. 제다신약의 부작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경자년을 만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는 편재, 그죠? 지지에서는 관성이죠. 그런데 신자로 가죠. 관인상생이 되죠. 돈을 많이 벌러 가겠죠. 근데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겠죠. 천만다행인 거는 글자 자체가 양팔동이죠. 무신, 경신, 병인. 나름대로 힘은 가지고 있으나 이 많은 돈을 내 거로 만들기도 어렵다. 또한 남편이 내 인생에 별반 도움도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신금 안에 임수도 있죠. 남몰래 사랑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남자를 만날 때 어떤 남자를 선호하겠어요? 돈 잘 번 사람을 선호하겠죠. 편지 안에 편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또 눈치도 빠르죠. 역마성이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싶겠죠. 수기운이 강하죠. 신경도 예민하죠. 남자를 많이 그리워한다는 것을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자, 계축, 병인, 남명이네요. 병화일간이 축토죠. 이 노래 인목을 안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꽁꽁 얼어붙은 땅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게 물바다죠. 내가 이들의 관성의 공격을 받아도 방어 능력이 없죠. 약해서.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물구덩이 위에 떠 있죠. 이렇게. 이 인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추위에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현상들이 나오겠어요? 신약해서 성격도 병화의 기운으로 쭉 올라가다가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쭉 내려버리죠. 기복이 심하죠. 성격적으로도 문제 있고요. 또 관살이 혼잡돼 있죠. 어떻게 묶여 있어요? 편인과 상관과 정관이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럼 뭐예요? 기술성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거라, 직장에 들어가거라, 이런 신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약해요? 재성이 약하네요. 개, 뭐가 있어요? 신, 기가 있죠. 이거는 무, 병, 갑이 있고요. 남명에서 이게 뭐죠? 정제죠. 내 부인이죠. 짝이죠.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꽁꽁 얼어붙은 땅에 쇠가 있죠. 녹슬겠죠. 거기에 더해서 옆에서 누가 합으로 묶여버려요? 병신 합으로 묶여버리죠. 방해용이죠.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나 나의 경쟁자가 숨어서 이 여자를 취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병화가 12운성으로 임목을 보면 장생기죠. 나름 세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명함은 약하지만 능력 있는 남자가 내 마누를 빼앗아갈 것이다. 여기 또 뭐예요? 식신과 계수가 또 합을 하네요. 합을 하네요. 합을 하네요. 어려움이 오겠죠. 열심히 일을 할 만큼 성과도 적고요. 직업도 자꾸 바뀌겠죠. 또 상관의 기질과 편인의 기질로 통제받고 하는 것이 싫어하겠죠. 부인과 싸우면 어떻게 했어요? 독설이 바로 나오죠. 말이 바로 나오죠. 그렇다면 올해 이 사람이 경자년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주 원국이 물바다죠. 물천지인데 가을과 겨울이 이리 생에서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계가 있죠. 기장간에. 이게 왕지죠. 물바다가 되죠. 자축, 합토, 물바다죠. 또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상관이 묶여버리죠. 직장에 다니기가 싫겠어요? 안 싫겠어요? 이직하고 싶겠죠. 다니기도 싫고요. 힘들겠죠. 거기다가 뭐예요? 임목이 신경이 예민하죠. 금국목이죠. 스트레스 많이 받아 소화기 장. 또 뭐가 안 좋아집니까? 화기운이 약하죠. 심혈관 질환. 수가 그대로 때려버리죠. 극을 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약하면서 관살이 혼잡됐고요. 또 병인 일주지만은 재능과 창의력, 손재주는 많지만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돈을 벌 수도 없다. 일복도 많지만은 성과물이 약하겠죠. 그것도 내 마누라를 누가 빼앗아 간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주 원국에서 합이 많죠. 합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다퉈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하합적으로 좋은 게 좋다고 풀어나간 거고요. 충은 투쟁으로 뭔가를 이루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속마음이 지장가니까 속마음이죠. 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신약하잖아요. 이게 누구하고 싸운 거를 싫어하겠죠. 욱하다 꺼져버리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사, 정미, 병인이 있네요. 남명입니다.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나죠. 완전히 불구덩이네, 불바다. 이 임목이 나무가 자랄 수 있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불타서 잿더리가 되겠네요. 요 기능을 못 하겠죠? 어렵겠죠? 성격이 어때요? 다혈질도 이런 다혈질이 없죠? 힘든 사람을 산다. 또 뭐가 안 보입니까? 수가 안 보이죠? 금은 경금이가 들어있네요. 사화 안에. 금도 약하고요. 그럼 이게 뭐죠? 직장이죠. 관성이니 이거는 재물이면서 부인이에요.
재관이 빠졌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격 단성기하고요. 그런데 제가 사주는 농부학이라겠어요, 자연학이고 기후학이라겠어요. 이 사람이 봄, 여름 기후는 강하죠. 가을과 겨울이었기 때문에 시작은 잘하겠죠. 그러나 거두고 저장이 안 되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올해 경자년이죠. 그럼 어떤 기운이 와요? 가을과 겨울이 와서 열기를 식혀주죠. 그러면 이게 뭐죠? 돈이죠. 편재. 돈 벌고 싶겠죠. 성격이 급해서 바로 일을 저지르겠죠. 그런데 다물 그릇이 원국에서 불구덩이 안에 편재가 녹아내리죠. 안 되겠죠. 또 겨울 기운이 없죠. 수가 원국에서. 가을도 약하지만은 벌더라도 저장이 안 되겠죠. 돈을 모으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열기를 식혀주면서 편재와 정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어떤 형태를 취하겠어요? 이 관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쓸까 연구를 하겠죠. 또 편인과 상관이죠. 기술성을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손재주도 있고요. 일도 한다면 어떻겠어요? 되도록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성격이 급해서. 그러나 사업을 한다고 물어본다면, 문의를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담을 그릇이 너무 적죠. 그릇이. 하지 말아라. 또 직장생활도 어렵죠. 관이 약하기 때문에. 직장을 가더라도 작은 데 가겠죠. 근데 거기서 만족을 해야지 어떻겠어요? 안 되는 걸,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를, 어렵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다양한 사주가 있는데 이런 사주도 있고 앞전에 봤던 사주는 수기운으로 강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주도 있고 이거는 조열됐죠. 그래서 오늘은 병인일주에 대해서 실증적 사례를 다양한 각도에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